안녕하세요. 저는 비몽사몽 라디오 무빙해차 1일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강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무빙 게스트로 참여하게 된 문화콘텐츠학과 무사남 김동건입니다. 근데 무사남이 무슨 의미예요? 무사남은 무빙을 사랑하는 남자의 줄임말입니다. 네, 제가 무빙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닉네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닉네임 무사녀가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오늘은 무사남과 무사녀로서 저희가 무빙에 대해서 저희 비몽사몽의 컨셉에 맞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본격적인 라디오 진행에 앞서 짧은 줄거리를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빙의 짧은 줄거리는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과거의 아픈 비밀을 숨긴 채 살아온 부모들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닥치는 거대한 위험에 함께 맞서는 초능력 액션 히어로물입니다. 배우분들도 막 한효주, 조인성, 류승룡, 고윤정, 김성균, 류승범, 차태현까지 저희가 아는 대부분이 아는 배우들이죠. 그렇죠. 막 네, 그런 톱 배우 스타들의 이제 향연이 이 무빙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무빙의 최고 모먼트 뭐라고 해야 되죠? 무사남으로서 무빙의 최고 모먼트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한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아마 4화쯤일 거예요. 그 돈가스 집에서 이제 희수와 봉석이가 같이 있다가 이제 희수가 집에 갈 때가 돼가지고 희수가 이제 가죠.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근데 눈치가 없게도 봉석이는 이제 그냥 안녕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연 씨, 봉석이 엄마가 이런 봉석이를 보고 이제 빨리 가서 지금 안 가고 뭐 하냐. 지금 가서 사랑을 쟁취해도 늦을 판에 지금 이런 예쁜 사람을 놔두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는 거에 이제 봉석이가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엄마한테 나 우비 좀 줘 하고 이제 따라 입은 게 공룡 우비였어요. 그 공룡 우비 입고 이제 희수가 그 버스 타러 가는 길에 이제 따라가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현수막이 이렇게 여러 개가 한 4개가 이렇게 있죠. 근데 봉석이가 자기의 그 하늘을 나는 능력을 서툴지만 막 붕붕 떠보려고 막 노력하면서 이제 현수막을 넘어가면서 이제 희수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이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잔나비의 투게더라는 노래가 딱 그 분위기에 맞게 빠밤 빰빰빰빰빰 하면서 이제 나와주고 거기에 이제 그런 봉석이의 약간 서툴고 좀 어리숙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 희수가 거기서 그런 말을 하죠. 봉석이가 이제 붕 떠서 이제 가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멋있다 막 이런 느낌의 말을 하는 거 보고 아, 이 둘은 어쩌면 천생연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좋았던 게 봉석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되게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숫기도 없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런 애가 이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를 희수도 이제 그대로 받아주니까 그런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주니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가 가식이 아니라 진짜 둘 다 너무나도 순수하게 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냥 둘을 좋아하는 게 느껴지니까 이런 장면이 저는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저런 사랑을 좀 하고 싶다. 약간 저런 순수한 사랑이 아름답구나 역시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장면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 장면에 그 내리는 비가 또 막 엄청 막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진짜 보슬보슬 내리는 느낌의 약간 반짝반짝하는 비여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한몫했다. 연출이 정말 대박이다 라는 생각하면서 저도 좋은 장면을 뽑았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한 개 더 있는데 조인성 배우님이 이렇게 나라서 첫 등장하는 씬 있잖아요. 아 혹시 봉석이 보고 봉석아 하면서 이제 하늘에서 막 찾는 장면 그 장면 말하시는 거구나. 진짜 보면서 솔직히 처음에 그 부모님들 세대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인성 배우님하고 이제 한효주 배우님하고 되게 엄청 갑자기 훅 사랑에 빠진 느낌이 들었는데 배우님 얼굴 보자마자 이해가 됐어요. 진짜 너무 그 배우 캐스팅을 잘했다 라는 생각이 빡 박히는 순간이어서 와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장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사실 뭐 그런 의미로도 좋았지만 사실 이런 내용을 좀 한 번에 축약시켜주는 그런 역할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았던 게 봉석이의 아빠가 원래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봉석이가 어릴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를 그 하늘에서 봉석아 하면서 이제 그 우는 장면에서 이제 이렇게 딱 껴안고 어이 우리 봉석이 하면서 이제 그걸로 한 번에 딱 설명을 해주니까 솔직히 뭐 다른 부가 설명 없이 한 번에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저도 뭐 저는 아무래도 이게 무빙의 최고 모먼트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희수와 봉석이의 그 초반에 나오는 러브 스토리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저도 뭐 고딩에서 이제 성인이 된 지 길어봐야 한 2, 3년밖에 안 됐고 저한테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희수가 수능이 하루 남았을 때 이제 봉석이를 한번 찾아왔었죠. 야외 벤치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봉석이한테 큰 바위 하나를 이제 앉혀줘요. 왜냐면 봉석이는 그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은 그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서 자기도 모르게 조절을 못하고 하늘을 날게 되니까 이제 바위를 쓱 올려주고 희수가 이런 말을 하죠. 나 어쨌든 보고 싶었다. 너가 보고 싶었어. 아 이거는 고3 때 그것도 수능 바로 전날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 고3이 어떤 감정으로 잠을 못 자죠 이러면은 이미 이 봉석이는 제가 볼 때는 이미 희수와 자기가 결혼을 해서 자식 낳고 이제 지금 손주까지 봤을 텐데 그 수능 전날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 특히나 그 고윤정 배우님의 얼굴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좀 반칙이 아닌가. 반칙 맞아. 진짜. 그리고 그 둘이 나온 학교의 장면에 그 화장실 청소하는 씬에서도 그 잔나비 아 그죠. 그때는 투게더가 이렇게 봉석이가 딱 이어폰 끼고 있죠. 맞죠. 흘러 나오면서 화장실 청소를 진짜 너무 신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보는 내가 봉석이에게 몰입을 해서 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정말 순식간에 훅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물론 정말 그냥 봉석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준 씬이지만 그 씬을 통해서 봉석이가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약간 제가 동조를 하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됐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것도 기억에 남는다. 제가 그걸 보고 봉석이가 저랑 되게 비슷한 행동들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도 사실 줄 이어폰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줄 이어폰을 들고 뭐 야외에서 걷다가도 그냥 이어폰 끼고 듣고 내가 할 일 할 때도 이어폰 끼고 노래 듣고 하는데 봉석이가 그런 거 보면서 혹시 인프피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살짝 했던 게 네, 성격도 약간 조금 소심한 편이고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니고 좀 순수한 면이 있고 행동 거지도 나랑 비슷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인프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네, 그런 몽코네 봉석이? 아 그렇게는 말아주시죠. 그런 건 좀 그렇고 어쨌든 제가 이 무빙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었던 게 주인공이 저랑 좀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네,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무빙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능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희수 같은 경우에는 뭐 상처나 그런 치유, 재생 능력, 그다음에 봉수 같은 경우에는 날고 오감이 좋고, 약간 이런 능력들이 있는데 이런 수많은 능력들 중에서 만약에 동원님이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것을 갖고 싶은지 하는 능력이 딱 꽂히는 게 있을까요? 이게 정말 진짜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래도 무한 재생, 무한 치유 능력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저는 아마 겁이 없어질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좀 더 저돌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몸 쓰는 일이라면 이 무한 재생이라는 능력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일상에서 그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뭐 그냥 진짜 무식하게 해도 되니까 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끌리는 대로 해도 어차피 내 몸은 다 낫게 되니까 그런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 재생이 제일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러면 네. 하늘을 나는 하늘 나는 거 이게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한 재생 능력이 정말 좋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지옥철을 탈 때마다 아 나도 그냥 진짜 봉석이나
아니면 조인성 배우님이 맡은 봉석이 아빠 역할처럼 그냥 하늘을 슝 날아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자유롭게 이 하늘을 바라보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늘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약간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봉석이의 나는 능력이 가장 좋은 것 같다. 근데 이 능력을 가지게 되시면은 그 혹시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좀 긴장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그 자기도 모르게 막 붕 뜰 수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상관없나요? 독특한 매력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아, 나만의 매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생각해봐요. 갑자기 나랑 싸움 타는 사람이 내가 약간 수줍게 고백했는데 혼자 막 얼굴 빨개져서 둥둥둥둥 떠올라. 조금 멋있을 수도 생각보다. 근데 이러면 생각날 것 같잖아요. 약간 너무 신기했고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점인 거잖아요. 약간의. 그래서 약간 오히려 더 설렐 수 있는 점이 되지 않을까. 그죠.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돌멩이를 지어주지 않을까요? 희수처럼. 나는 그럴 수 기대. 있죠. 아,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저도 비행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무한 재생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을 재미없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약간. 왜냐면 뭘 해도 어차피 내 몸은 다시 돌아오니까. 근데 그러니까 도전은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도전을 할 때 그 긴장감이나 그런 스릴을 많이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둔한 사람이 된다. 그 구룡포도 그렇잖아요. 하도 처음에는 맞는 게 아팠는데 하도 많이 맞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게 아픈 건지 그냥 내가 괴물인지 그냥 사람인지 그런 걸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무한재생은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능력일 수도 있지만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적이지 않은 능력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말 조금 멋있었다. 인정. 좀 멋있었다. 그럼 다음 일종의 밸런스 게임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내가 만약 희수라면 봉석이를 선택할 것이냐 강원이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봉석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봉석이한테 호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강훈이는 그 드라마에서 봤을 때 애가 좀 그 봉석이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일단 자기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능력이 자기보다 조금 딸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살짝은 내려보는 듯한 경향이 좀 있어서 강훈이한테 저는 오히려 호감이 아니라 비호감인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100% 봉석이에요. 잠시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원이가 마음에 들었는데 물론 봉석이도 되게 귀여운 캐릭터고 되게 발랄한 캐릭터여서 마음에 들긴 했는데 그 강훈이가 초반에 이 친구는 그 희수가 전화 왔을 때 이 친구는 이제 나도 친해져도 되냐 라는 대사도 있었고 보면은 친해지고 싶은데 그거를 할 줄 몰라서 약간 우물쭈물대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꽤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게 강훈이의 또 다른 귀여운 매력 포인트로서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대놓고 표현하는 봉석이도 되게 귀여웠는데 이렇게 표현 모두 할 줄 모르고 약간 우물쭈물하는 그런 캐릭터 봤을 때 약간 로맨스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삼각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나. 맞긴 하죠. 희수 입장에서는 그 뭐라 해야지 비폐야 사실상 이런 표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조합이 다 있다는 거죠.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고, 그러니까 그 경계가 딱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 너무 희수가 복 받은 거죠. 이거는 사실 강훈이는 봉석이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강훈이는 희수 같은 사람이랑 사귈 게 아니라 사실상 봉석이 같은 여자와 사귀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이 딱딱한 거를 몽글몽글하게 잘 다듬어 줄 수 있다. 근데 희수는 또 다르죠. 희수는 애 자체가 좀 더 씩씩하고 이런 편이고, 봉석이는 좀 더 감성적이고 좀 더 섬세한 편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얘는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응원해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보면서 희수는 이걸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마치 영혼의 짝꿍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그렇게 보면은 봉석이랑 강훈이의 스타일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봉석이는 F고 강훈이는 T다. MBTI. MBTI론에 의하면 봉석이는 F, 강훈이는 T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저는 F니까 F를 선택한 겁니다. 아니 분명 저희 희수라면 누구 선택할 거냐였는데 어쩌다 보니 봉석이와 강원이가 제일 잘 어울린다는 결론이 이게 맞긴 해요. 근데 맞긴 한데 왜 이렇게 웃기죠? 근데 사실 보면은 무빙에 희수랑 봉석이 커플 말고도 정말 다양한 커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면서 부모 세대의 커플 이야기가 되게 짜임새 있게 세트로 이렇게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설렜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커플들 중에 누군가의 내가 자식이 된다면, 라고 치킨집의 딸이 되겠다, 아니면 돈까스집의 아들이 되겠다, 아니면 슈퍼집의 아들이 되겠다. 근데 이게 그 캐릭터의 성향과 지금 이 치킨집, 돈가스집, 슈퍼마켓은 제가 볼 때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표면적인 거 봤을 때는 치킨집, 돈가스집, 슈퍼마켓, 저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슈퍼마켓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다양한 과자와 가장 다양한 음식과 가장 다양한 음료수와 가장 다양한 맛있는 게 슈퍼마켓에 모여있기 때문에 치킨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한 2-3주씩 먹으면 질리겠죠. 돈가스도 이거 메뉴 똑같은 거 팔잖아요. 맨날 왕돈가스 그런 거 파는데 안 되죠. 슈퍼마켓에서는 근데 이 시대에 따라서 오는 과자들이 다르잖아요. 다양한 과자를 맛보고 싶다면 슈퍼마켓은 이건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다. 네. 그럼 만약에 이 가게들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이 인물들의 성격에 따라서 부모를 고른다. 그러면 고룡표의 자식이 될 것이냐, 네. 이미연의 자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재만 씨의 자식이 될 것이냐. 근데 이거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구룡포의 자식이 되는 게 좋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도 가장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원해서 겪은 시련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가족을 잃고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사랑도 많이 커진 것 같고, 이 희수란 존재가 구룡포한테는 엄청나게 유일무이하게 중요한 존재잖아요. 물론 미연 씨에게도 봉석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지만 조금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룡포는 자기가 몸으로 지키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사실 투박함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투박함에서 오는 따뜻함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그 정도를 그냥 저의 충동적인 느낌에서 그렇다는 거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민주 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이미연과 뭐였죠? 조인성 배우님이 맡으신 역할에 자식이 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미연이라는 캐릭터가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과 보호하려는 마음이 가장 큰 캐릭터처럼 초반에 이렇게 나타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캐릭터는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을까 하는 게, 이제 봉석이의 행동들을 보면은 초반에 엄마가 자꾸 이렇게 짐을 넣어주니까 내가 살이 빠지는 거야 라는 식으로 투정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정말 진짜 무한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라는 느낌이 이렇게 훅 느껴지는 캐릭터여서, 약간 저런 캐릭터들의 자식이라면 약간 되게 마음이 포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초반부는 아니지만 그 뒤에 보면 이제 조윤성 배우님과 한효주 배우님이 이제 어린 봉석이를 키우는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정말 잔잔하고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든 장면들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장면이나 느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거기에 더 마음이 끌렸다. 그죠. 그래 그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둘이 키우면서 봉석이가 아기 때 막 신나가지고 그 모기망이라고 해야 되죠. 그 모기망 위로 막 둥둥둥 하면서 막 웃고 있었던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일단은 그 이미연의 아들이 된다면 자식이 된다면 허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커다란 갈등이 한번 겪게 되죠. 봉석이가 이미연과 싸우면서 그러니까 둘이 큰 갈등을 겪잖아요. 그렇죠. 왜 겪겠습니까? 이거 처음 들었어요. 이미연 아, 이미연이 너무 그런 과잉된 사랑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봉석이한테 그 족쇄가 된 거잖아요. 봉석이는 자기도 희수를 구하고 싶었고 그런 능력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싶었는데 자기가 계속 그 능력을 숨겨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계속 감춰줘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으니까 자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엄마의 말 때문에 결국에는 꾹꾹 참다가 그때 이제 나중에 돼서야 이제 결국에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대화가 있었어야 됐다. 그 관계에서. 근데 만약에 제가 봉숙이었다면 애초에 그때까지 안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봉석이라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죠. 봉석이 캐릭터가 정말 너무 착한 캐릭터여가지고 그때까지 약간 갈등이 없었던 케이스인 거고 만약에 제가 봉석이의 롤에 있었다면 이미 진즉이 어릴 때 밖에서 날아다니다가 엄마한테 등차가 맞았을 것 같다.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정할 수는 없는 문제다 사실. 맞다. 그냥 저희는 장난으로 얘기를 해본 거고 그렇죠. 이 누구의 가족이 되겠다 뭐 이런 소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네 그냥 따뜻하게 그냥 다 좋은 가족이고 다 자식을 생각하고 다 그런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그렇게 결론을 짓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제가 이건 논쟁거리는 아닌데 그냥 궁금했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 중간에 보면은 장주원이라는 캐릭터랑 이제 그 조윤성 배우님이 해외로 이제 출장을 가잖아요. 약간 출동 같은 걸 하는데 처음에 갈 때 분명 조윤성 배우님이 류승룡 배우님을 이렇게 들고 간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올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을 데려가느라고 류승룡 배우님을 버리고 와요. 그죠. 자기가 되게 먼 해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남아서 나는 어떻게 가라고 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과연 장지원은 어떻게 돌아왔을까? 여건도 없단 말이죠. 근데 장주원이 워낙 차에서 한번 갇혔다가 그 차가 바다에 빠졌었잖아요. 그것도 풀고 나온 사람인데 사실 뭐 이 정도야 좀 참고 하면은 어떻게 수용해서 잘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장주원은 어차피 모든 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올림픽을 나가도 이 사람은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마라톤 같은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한하게 연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능력이 딸려도 그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뼈가 막 아작이 나도 얘는 그 사람은 그냥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저는 뭐 어떻게 잘 가능하다고 넘어간 게 아닐까. 네 이게 약간 그런 거죠. 드라마적 허용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데리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절대 안 그렇죠. 제가 아는 김두식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김두식은 매정한 사람이다. 매정이라기보다는 매정한 사람이긴 티다? 하죠. 좀 튀긴 하죠. 어떻게 봉석이 같은 애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살짝 하네요. 이게 점점 MBTI로 가는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MBTI가 확실히 그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기에는 좀 재미도 있고 그런 유형화하기가 쉽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했는데 다 네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그 봉석이가 희수한테 주는 응원곡들이 있잖아요. 그 응원곡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한번 쳐봤더니 굉장히 대중적이고 그래도 좀 옛날 노래지만서도 인기가 많았던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오리 날다, 붉은 노을, 말 달리자, 나는 나비, 그대에게, 투게더, 악뮤의 200%뭐 이런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느낌에 맞게 혹시 자기가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럼 저 먼저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크라잉넛은 사실 그 노래만 있는 게 아니죠. 좋지 아니한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명곡이죠. 나무가 사라져간 산길 주인 없는 밤. 네, 그런 좋지 아니한가 그런 노래가 있으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가사만 들어도 이 그냥 낙관적이잖아요. 맞아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래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있다면 이적 씨가 부른 하늘 달리다라는 노래가 있죠.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네, 이 노래도 그 굉장히 마음을 고조시키는 그런 음악이죠. 그런 의미에서 희수가 그 체육관을 많이 뛰어다니는데, 운동장도 많이 뛰어다니고, 그 뛰어다닐 때 이 노래 듣고 있으면은 그 아마 리듬에 맞춰서 좀 빨리 더 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유정석 가수님의 질풍가도라는 노래를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응원곡을 보면서 제가 노래방에서 정말 많이 부르는 곡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이 흐름에 맞춰서 마지막에 질풍가도를 부르면서 내 텐션을 진짜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희수가 이렇게 운동장 달리는 씬이나 뭐 그 희수가 등교할 때도 이렇게 달려서 등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신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곡이 아닌가 생각했고, 좀 더 생각했던 게 있는데, 후라이의 꿈도 좋지 않을까요? 후라이 악뮤의 200%를 이어서. 네. 난 차라리 흘러갈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노래들이 다 제가 노래방에서 많이 실제로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맞아요. 특히나 붉은 노을, 그대에게, 나는 나비, 이 세 곡은 제가 노래방에서 정말 많이 부른 노래인데, 이걸 보면 정말 봉석이가 네, 봉석이를 보면서 내가 봉석이를 닮았나? 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 봉석이가 진짜 되게 따뜻한 친구구나. 근데 노래 하나하나 보면은 다 섬세합니다. 다 그런 힘을 북돋아 주면서도 각자만의 그 매력이 있는 노래들이라서 네,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극 중에 나온 곡이 이제 8곡인데 사실 이거 줄 때는 한 30곡 정도가 이렇게 들어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봉석이가 희수한테 진심이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또 한 번의 반환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봉석이가 이런 순수한 사랑이 얼마나 이게 보기 좋은지를 이렇게 한번 증명을 한 게 아닌가. 저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선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주리어폰도 선물할 수 있으면 하고. 네, 로맨시스트네요. 그죠. 사랑은 낭만이 90%죠. 낭만. 물론 저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사랑 얘기하니까 나오는 게 또 그 주요 인물들 외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초능력을 하는 국정원의 배우들 중에 나주, 진천, 봉평 다 각자의 자식이 있고, 각자의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프랭크라는 그 무시무시한 적이 나타났을 때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맞서 싸웠지 절대로 자기 자식의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그런 짓들은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사랑도 저는 멋있었다라고 한번 언급은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나주라는 캐릭터의 이제 딸이 정원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암으로 이제 딸이 죽었다고 했는데 또 그 장례식 장면에 보면은 그 떡밥이 또 나왔단 말이죠. 딸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가족 간의 다양한 게 내가 어떻게 나의 자식을 사랑하고 또 나의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또 다른 다양한 사랑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드라마였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봉평 씨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 자식은 따로 없었고 그냥 네, 처음에 너무 빨리 1화에서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그 이분도 그 프랭크 찾아오기 전까지 하던 일이 그거였잖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같이 무슨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격이 조금 거친 사람이었던 거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무빙에서 후반부에 많은 떡밥들이 나왔죠. 그 떡밥이라 하면 선생님이 학생들 그 NTDP 파일을 보면서 이제 한 명씩 그 면담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 어떤 학생이 손을 해가지고 시간을 딱 멈춰버리죠. 요거는 이제 강풀의 만화 중에 타이밍이라는 네, 원작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의 캐릭터가 무빙 같이 나중에 콜라보를 하거든요. 이 강풀 만화 세계에서. 그래서 그 타이밍이라는 드라마를 만들 예정이 있는 건지, 그 김영탁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시간을 멈추는 사나이가. 그래서 이 인물을 이제 암시를 하면서 이제 끝을 냈고, 또 신혜원이라는 국정원 장이수의 그 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었다가 이번 정원고로 전학을 왔었던 그 신혜원이라는 학생이 알고 보니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이 분도 사실은 그 강풀의 후속 만화들, 무빙의 후속 만화들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인물들이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의 후속작에도 약간 기대감을 만들어줬어요. 무빙의 시즌 2에 대한 암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기사를 보니까 강풀 씨도 이 시즌 2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캐릭터들을 미리 등장을 시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지금의 이런 무빙의 인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배우분들이 너무 톱 배우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섭외하고 촬영하는데 시간은 꽤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좀 기다리다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더 많은 초능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정말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콘텐츠의 B는 코너인데요. 만약에 무빙을 B로 정의하자면 어떤 B로 정의할 수 있을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 B를 하면서 발음으로, 그러니까 무빙 하면은 저는 부드럽다, 부들부들하다 그런 게 떠올라서 그 B라는 생각보다 이 부들부들 요거에 좀 더 꽂혔기 때문에 부들부들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부들부들하냐? 이 무빙이라는 이야기가 가족들의 사랑, 이런 학생들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의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들에서 다 하나씩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이런 사랑으로 따진다면 구룡포와 희수의 사랑이 제일 지금 당장 떠오르는데, 이런 애틋한 사랑들이 잘 모여서 이 드라마 자체가 너무 따뜻하게 만들어지지 않나, 그리고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부들부들한 무빙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비범한 무빙을 생각했는데요. 이 비범이 보통보다 더 뛰어나고 약간 우월하다? 약간 그런 느낌의 단어인데, 그래서 물론 이 비범함이 캐릭터들이 가진 초능력으로서 비범함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캐릭터들이 가진 속에 있는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그 되게 잘 녹여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가족들에게 조금 초점을 맞춰서 비범한 가족들이 비범한 초능력을 이용해서 쌓아가는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비범한 무빙이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무빙은 정말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초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장르일 수 있지만 그거를 가장 인간적이고 친근하고 가족적으로 풀어낸, 네, 정말 이렇게 따뜻한 드라마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인상이 좋았던 드라마입니다. 네. 저도 각 캐릭터들이 담고 있는 이제 이야기들이 너무 이제 마음이 따뜻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어서, 근데 또 그 사이에 있는 주는 그 비밀의 스토리들에 주는 자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번씩 콕콕 바뀌는 그런 부드러우면서도 독창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어서 정말 재밌게 봤던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비몽사몽 라디오의 이제 첫 회차였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 무산함으로써 이런 좋아하는 콘텐츠를 이렇게 마음껏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였어서, 네, 저한테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네,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첫 회차인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무빙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그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몽사몽 라디오의 첫 회차 무빙을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